네, 연일 거친 발언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질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처음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간 장관과 총장이 협력해서 개혁안을 만들라고 했던 대통령의 주문을 반쯤 잘라먹은 행보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총장과 장관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싹둑 잘라버린 셈인데요. 총장이 장관 말을 듣지 않는다. 총장이 장관이 한 지시를 반쯤 쑥딱 잘라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느 검찰총장이라도 기분이 나빠서 장관과 협의 혹은 협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의 인사권자도 대통령이고 총장의 인사권자도 대통령입니다. 자, 두 사람이 대립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야 되고, 대통령이 중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정 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행법을 무시하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만 하고 있다. 추 장관이 한번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갈까요?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두 사람의 논쟁을 벌이는 화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109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양자가 공이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두 사람 다 공정을 다룬다는 점은 같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보다 나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 즉 정규직화하는 것이 공정에 다가가는 길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태경 의원은 경쟁적 우위를 점한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한 사회다, 뭐 이런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 우선 인국공의 비정규직만 우선 정규직화한다는 데 따른 취준생이나 갓 취업을 한 이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도 불공정의 요소이다, 이렇게 하태경 의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왜 취준생과 청년들이 이토록 반감을 보이고 있는가? 다수의 국민들이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공정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두관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지금 논박을 벌이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되면 이들이 받는 돈이 연봉이 3,500이다 혹은 하태경 의원은 4,300이다, 이렇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얼마를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서 시장의 우를 범할 수 있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적 선택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이면 기업, 또 공사면 공사의 경쟁력과 또 효율성을 배가시키는데 가장 적절하다라고,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은 노동과 근로에 대한 대가가 복지라고 하는 분야와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노동과 근로는 정당한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대우나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고,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구나에게나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권한과 기본 조치를 해주는 것인데, 자, 이 두 가지 관점, 경제적 관점과 복지적 관점이 혼재돼서 김두관 의원처럼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모두 동일한 조건 혹은 비슷한 지위에 보편적으로 있어야지만 그것이 공정하다고 보는 것, 그것은 다른 관점일 수 있습니다. 자, 자유시장 경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어떤 관점 혹은 시장을 보편화, 인류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각에서 나오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사안을 단순화시킬 게 아니라 복잡한 디테일을 꼼꼼히 살핀 뒤에 발언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쟁을 하기보다는 좀 살펴보세요. 공부 좀 하시고. 자, 세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인국공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니까 또다시 등장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공정성 논란의 핵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이런 조국 전 장관이 재판 결과 아직 유무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공정이라는 이슈에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는 배고픈 문제와 배 아픈 문제,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배 아픈 문제는 대체로 해결된 사회에 우리가 진입을 했습니다. 배 아픈 문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정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는, 우리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이것을 정치권이 불공정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에 따른 논란이 불거지면 그 사안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스스로 선택을 바꿔야 됩니다. 논쟁을 한다는 것은 답을 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또 여야가 치고받는 이 사안에서 특정인이
마치 공정이라는 화두가 자신의 것인 양 이 논쟁에 뛰어드는 것 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야가 원구성을 결국 실패했습니다.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서 18개 상임위가 더불어민주당에게 모두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싹쓸이하기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간다는 것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운영에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생과 협력의 협치의 모델에는 부합하지 않죠. 177석의 민주당과 103석의 제2당인 미래통합당이 상임위도 나누고 권한과 역할을 배분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끔 해야 되는데 21대 국회 첫 단추가 이런 식으로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남은 4년 동안 국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있을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제는 벼랑 끝 전략, 대치와 강대강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어쨌든 상임위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정리가 되고 난 뒤에는 여야가 총 4가지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빠르고 조속하게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고, 그리고 35조 원에 이르는 제3차 추경안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사위원장과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상황이 됐고요. 반면에 야당은 윤미향 의원의 회계부정 의혹을 비롯한 관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북한 문제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주장으로 여당을 압박할 태세입니다. 양측이 합의 없이 상임위 원내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충돌 양상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협상 결렬로 한 10일 동안 사찰을 돌며 칩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 통 크게 양보해서 야당이 원내로 들어와서 다시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명분과 타협점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집권 여당은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다. 거대 여당으로서 모든 사안을 다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있을 모든 이슈와 중점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모두 책임을 져라. 반드시. 김대현의 뉴스 브리핑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